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올리브노트의 옆지원입니다. 아이들의 방학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으시죠? 지금도 아마 많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 씨름 중일 겁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이번 괜찮죠? 네. 예. 뭐가 괜찮나요? 예, 뭐가 괜찮을까요? 아이들만 행복하다면 예. 우리는 괜찮지 않나요?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폭염 속에서. 네, 그래서 아마 실내로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실내로 가볼 만한 곳은 올리브노트 홈페이지에 오시면 아주 자세한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넘쳐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와 붙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을 테니까 저희 이제 주제로 이제 부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이 얘기 말고. 네.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한 결혼 정보 회사가 전국에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결혼 이후에 배우자 가족, 그러니까 시가나 처가가 이제 본인 부부에게 어떻게 해줄 때 가장 고맙게 느끼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 응답자의 32%가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간섭하지 않는 게 1위였고 네. 2위는 자녀 보육 지원, 그리고 3위는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4위가 경제적인 지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에 가까운 33%가 경제적 지원을 이제 1위로 꼽았다고 하고요. 네. 2위로는 이제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는 것, 3위로는 자녀 보육 지원, 4위로는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미혼한테 이제 이 조사를 한 거잖아요. 우리도 네. 사실 미혼이 있어요. 있죠. 우리 시린님. 비슷한가요? 네. 저라고 생각을 해도 어떤 걸 가장 아무래도 바라세요? 이거 금전적인 생각하지 않고. 도움을 금전적인 거. 주신다면은 제일 고마울 것 같기는 해요. 결혼 전에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역시나 미혼 여성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네.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 시린님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생각 계속 가질 수 있어요. 경제 지원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면요. 근데 예. 도와주신다면요 누가 정말 거부할 사람이 필요가 있나요? 없죠. 네, 결혼하신 분들도 만약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괜찮아요.라고. 우리 이제 셋째 괜찮아요라고 하겠죠. 저는 괜찮아요. 셋째 출산을 괜찮아요. 앞두고 있는 네. 샤랄라 다사네 여왕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제 시댁에서 해주면 가장 고마운 것 어떤 건가요? 시댁에서 해주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결혼하시게 됐으니까. 네, 많은 걸 많이 받아가고 사실 바라는 거는 없는데 이 조사로만 보면 저는 남성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남성 1위로 뽑힌 거하고 이 순위가 저랑 딱 간섭하지 맞는 것 말라? 같아요. 간섭하지 말라. 근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니까요. 굳이 이렇게 이거 뭔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바라는 건 없거든요. 지금 뭐 친정이 됐든 시댁이 됐든 이미 빼먹은 거 다 빼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애시당초에 결혼할 때부터 경제적인 부분은 전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신랑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어른들하고 왈가왈부 얘기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은 상당히 과대평가한 게 아닐까. 아니 그렇게 치면 이제 우리 뭐. 다사네 여왕님은 일찍 결혼하셨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여성들이 뽑은 첫 번째가 경제적 지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바라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사실 아니요 또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희 30분 둘다 손안 벌리기로 아시지만 약속하고 결혼했대요. 저는 신혼집도 그래서 월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단하죠. 저는 전혀 부모님한테 전혀 한 푼 1원 땡전. 네. 땡전한 게다가 안 받아요. 이미 아이도 임신하고 있었는데. 네. 그 대신에 신랑이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진짜 현장 나가고 노가다일도 하고 진짜 그 정도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진짜 보기 대단해요. 드문 요즘 젊은이들이잖아요. 요즘에 네. 진짜 보기 힘든.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도 부모님한테 손에 걸리는 거는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둘 다 그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라. 근데 막상 이제 지원을 받았다면 근데 조금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주신다고 했으면 받았겠죠. 아, 근데 주신다고는 했었는데. 주신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시가나 친정에서 둘 다. 네, 주신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을 예정이 없게 했기 때문에
뭐 다들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다들 뭐 진짜 은행에 빚이라도 내서 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죠. 굳이 나는 좋은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럼 만약에 다시 지금 로맨티스트.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럴 거예요. 그거는 저는 지금 결혼 10년 동안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시면 한 받고. 번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들 뭐 장난감 사줘 하고서 이렇게 주시는 거 당연히 받죠. 그런 건 받죠. 소소하게 그런 건 받는데, 나 뭐. 크게 근데 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래요? 결혼 생활 하면서 이제 다들 경제 생활이 어느 정도 좀 풀렸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도 자리를 잡았고 회사를 맞벌이를 다니고 있고 굳이 이제 손을 벌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소비를 또 많이 하시니까 평소에. 그래서 제 그러니까 생각에는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죠. 뭔가 복권에 당첨되신 게 아닌가라는 아니에요. 의심이 들어요. 뒷돈이 있나 봐요. 대신 열심히 일하는 거죠. 혹시 뭐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 아. 열심히 저희가 쓸 때 쓰고 안 쓸 때 뭐 아끼고 인형 그러는 거죠. 붙이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대한 돈 안 들게 생활하고 이제 뭐 그런 그러게 소비가 굉장한데 말이죠. 옷은 안 사 입잖아요. 옷 같은 거 안 사 입고 사티시요. 자신을 꾸미는 건 별로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저기 샤랄라 다산의 왕님이랑 완전 반대예요. 저는 이 여성들과 똑같아요. 경제적인 지원 바랬습니다. 네. 그건 다들 저는 그렇게 결혼하기 해요. 전에 결혼 이후에는 이제 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니까 그러니까 손을 시댁과 친정 모두에게. 예. 그냥 결혼하기 전에 주신다고 한 만큼 그쵸? 최대한 그게. 받아가지고 내가 근데 그게 1순위였어요? 바라는 점이? 저요? 네. 음. 일단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돈이 결혼할 있으면 때 뭐든지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경제적인 지원을 안 받으면 나중에 살다 못 받아요. 이제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한 가정에 맞아. 가장이 됐는데 받을 수 없지. 손을 벌리기가 예, 좀 좀 민망한 상황이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혼할 때 소위 챙길 수 있을 때 다 챙길 수 챙기자. 있을 때 챙기자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양가 모두한테 이제 그 육아에 도움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게 1순위가 됐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한 애 키우는 6년 동안 남들 한 20년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 20년치 늙은 것 같아요. 혼자 다 하시는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 피부 관리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근데 진짜 제돈 주고 받죠. 부모님이 애들을 봐주신다는 거는 그 도움을 주신다는 건 그게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이제 그 부모님이 봐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왠지 불안해서 빨리 내가 이제 데리러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봐주시니까 믿음이 가죠. 믿음이 가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지도 않게 되고 제가 운전할 때 굉장히 어린이집 갈 때는 정말 이제 빨리 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천천히 그냥 음악 들으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삶의 질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결국에 보면 이게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경제적인 지원은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뭔가 부모님들 그러니까 양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대놓고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약간 좀 민망함? 거부감까지는 아니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 능력이 안 돼서 이런가? 그리고 스스로 괜히 자괴감 느낄 수도 있고 속으로는 바랄지 모르겠으나 겉으로는 그렇게 막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뭘 받는다거나 혹은 뭐 처가에서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일반적인 남성은 조금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막상 이제 뭐 받으면 또 뭐 나쁘진 않죠. 당연히 다 좋죠. 저희 남편도 얼마 전에 가방을 봤는데 가방이 보셨죠? 집마다 나가가지고 가방이 이제 다 열려서 다녀요. 너무 웃겼어. 가방을 못 사서 네, 가방이 다 지퍼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없네요, 사진을 정말. 찍어서 문방구 가서 하나 사도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위 가방 좀 사달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당장 사줄 테니 고르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딱 하니까 남편이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내가 사면 되지 뭘 그러냐 그러더니 그날 밤에 당장 인터넷으로 가방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링크 보내라고.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약간 본인이 이제 약간 능력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없어 애는 보일까 봐. 사실 조금 이상한 게 그 정도 가방을 살 정도로 못 버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그걸 일부러 보여주면서 굉장히 잘 버시는 처가한테 분인데. 받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걸 찍어서 이제 보냈어요. 아니 그럼 저 시댁에 얘기를 했어야죠. 왜 본인 부모님한테 얘기를 합니까? 본인 어머니 아버지가 사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시댁에 어머니 아들 불쌍하게 보이죠. 짠해 보이죠. 가방 좀 사주세요 하면 아니 짠해 보이는 게 실제로 제가 짠해야지 짠한 거지 이거 찐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한번 남편이 시댁 갈 때 구멍난 양말을 신고 갔다가 어머니께서 너는 어떻게 남편 구멍난 양말 맞아, 절대 그러지 신냐고. 마세요. 상당히 연기력이 좋네요. 절대. 그렇게 이건-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시댁 갈 때는 해쭈그리하게 가고 친정 갈 때는 엄청 꾸미고 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야 이거 완전 그거네요.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왜냐면 속상해 하니까 네. 부모님. 시댁 가서 너만 꾸미고 가면 너 욕하고 와이프 욕하고 또 집에 또 친정에 그러고 가면 또 부모님이 속상해. 그건 되게 이제 딸 가진 부모님들의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 어른들이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치면 하시는 뭐 거죠. 아들 가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요 시댁에 그 사진을 보내기에는 조금 제가 그럼 그랬죠. 좀 진짜 그렇게 안 치면 돼. 저희 집에서 저희 처가 우리 장인 장모님이랑 와이프는 다 되게 마른 편인데 저만 살이 있는데 저만 먹네요. 그러면 불리해 보이는 거죠, 혼자. 우리 처가의 우리 어른들이 보시면 정말 이놈 시키 혼자 다 먹네라고 진짜 생각하시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네요. 아, 근데,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댁과 저희 부모님께 가장 바라는 건 건강하신 거. 아니 그거는 잠깐만요. 뒤에서 얘기하시거든요. 급정이요. 그거 아닌가요? 잘못 얘기했어요. 아니,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 경제적 지원을 처음에는 이제 바랬었다.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자녀 보육 지원을 받고 싶었다고 사실이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그 얘기를 뭐 바꿀 필요 없죠. 이제 와서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들으실 근데 거라. 진짜 아프시면, 그러니까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져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육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모님이 봐주시고 장인 어른도 이제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와서 봐주시면서 저희 부부가 잠깐 동안 자유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이제 부모님도 지방에 사시는데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아이를 좀 봐주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이 보육 지원이라는 게 저희 집이 또 쌍둥이니까 더더군다나 아주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은 사실 미혼일 때는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터부시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면은 당연히 뭐 거부할 사람은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지 없다고 않아요. 봐서는 없어요. 네, 그럴 것 같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돈 문제도 돈 문제 중요하죠. 뭐 사람한테 누구한테 맡기려고 해도 도우미분을 쓰거나 혹은 뭐 어디를 보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또 안심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양가의 부모님들이 뭐 대신 가니까 상황이 되신다면 봐주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건강. 네. 사실 맞아요.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하면 이제 건강이 또 중요해지죠. 이게 자식을 낳으면 평생 십자가라고 하더니 맞네요. 결혼할 때는 돈 대달라. 애 키울 때는 애 봐달라. 그 다음에 이제 아프지 말고 나 힘들지 않게 이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에 좀 바라는 게 이제 이기적인 부모님들이 거죠. 이제 나이,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니까 점점 이제 뭐랄까.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점점 위축이 되더라고요. 우리네 어른들이 보면 아버지 세대 때는 밖에서 이제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은퇴를 하게 되고 집에 있게 되면 공허함이 되게 커지고 그쵸. 약간 우울증도.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애들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보내고 남성화. 그렇죠. 호르몬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친구들과 오히려 잘 놀러 다니시고 뭐 해외여행도 때 되면 가시고 이렇게 오히려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데 남자들 오히려 쪼그라드는 느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 약간 더 위축과 약간 우울함 늘 우울함이 지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다 보면 괜히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머님도 짜증나고 지금까지 고생 다 해가지고 이제 조금 쉬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냐 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과 더불어서 사실 보면 이제 와서 바라는 거는 이제 애 키우기도 이제 힘든데 애한테 신경을 이제 많이 써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예전만큼 신경을 못 쓰니까 맞아.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이 좀 알아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사셨으면 맞아, 좋겠다 맞아. 이런 게 사실 요즘엔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리님은 동시에 쳐다봤어. 아니 시리님은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네? 어떤 상황이? 어머님도 지금 뭐 보육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교육하고 계시죠. 이제 또 큰 딸이 또 이제 집에 있고 하니까 놀아주기도 하셔야 되고 가장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어떠세요? 경제적인 지원 외에 만일 나중에 아이도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 아이도 키워줬으니까 내 애도 키워줘.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동생 애 둘을 키우면서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엄마의 그 젊음도 계속 젊진 않잖아요, 엄마도요. 이미 연세가 많이 이미 연세가 있어요. 많이 네, 드셨습니다. 젊음이라는 게 지금 점점 이렇게 쇠퇴해가고 음. 있으시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근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제가 뭐 애를 낳으면 뭐 이러랑 다 자란 다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엄마한테 맡기기보다는 엄마한테 미안해서 못 맡길 것 같아요. 왜냐면 힘든 건 아니까. 근데 지금 이런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돈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부모한테 맡길 지원을 때 받아서 그걸 맡겠대. 간단하네요. 결국 돈이네요. 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대한민국은. 웬만한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 우리 시리님은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럼요. 네. 여기 이미 저기 좀 있으신 집 네. 따님이시라. 그러니까 아니요 전혀 빚만 안 물려주시면은 정말 감사한 거고요. 갑자기 왜 갑자기 바꾸세요 의견을? 그러시면 안 아니 돼요. 건강이나 뭐 이런 거 외에는 또 뭐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우리가 평소에 바라는 것들. 가끔 생각은 되게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게 여태까지 부모님이 저희를 키우면서 평생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애들 뭐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부모님만의 삶을 누린다던가 어디 뭐 여행을 간다던가 뭐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동생이 아기를 낳고 하는 바람에 그 아기를 엄마가 또 같이 돌봐주면서 엄마의 취미 생활이 지금 엎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동생 육아에 지금 손주 키우는 게 취미인 거죠. 투입이 돼 있고 요즘 뭐 하는 얘기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죄다 손주 사진들이라고. 그렇죠. 예전 같으면 본인 취미나 본인 여행 간 거 사진을 올려놨을 텐데 요즘은 죄다 손주들 사진밖에 없대요. 근데 보면 뭐 또 그렇게 안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굳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대표적으로 우리 사요. 그렇죠. 우리 저 옆집 언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카톡 프사도 본인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네. 어떤 이제 자식에 대한 그것까지 이제 손주까지 봐주는 것도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짠해서 자식이 너무 짠해서 봐주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래도 지금까지 키워준 게 있으니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라고 이제 좀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드님 어머님은 큰딸 결혼하는 게 더 급한 것 그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도. 근데 저희는 때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부모님 어렸을 입장에서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네. 시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동생분이 조카들 데리고 이제 나가더라도 결국은 시리님은 남잖아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맘 놓고 어디 놀러 다니기엔 아직까지 큰딸이 걸릴 수 있는. 그럼요. 일단 그렇죠. 아니, 맘 놓고 놀러 다니세요. 큰 딸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고, 예. 예, 쌀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근데 본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또 깊이 생각하시니까 자식을 어느 하나 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는데 둘밖에 없는데 당연히 아프겠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저기 조사한 것 중에서 건강하게 부모님들이 다 건강하게 계신 것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게 조금은 씁쓸하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혼을 희망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혼한 다음에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님 이제 결혼 전에는 본인이 몰라요. 연애를 하고 싶고, 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뭐 준비. 그 결혼 전에 뭐 스드메, 3종 세트 뭐 이런 거 준비. 그럴 때 부모님 생각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이쁜 드레스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다 그런 정신에서 무슨 부모님의 건강까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다 보면 그렇죠. 키우고 특히 뭐 본인의 자식들을 이제 봐주시다 모습을 보면 되게 우리 부모님 많이 늙었구나. 미안해서 못 맡기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안하죠. 그건 매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장모님이 와서 이렇게 봐주시는 게 와이프와 둘이서 살다가 그렇게 오셔가지고 뭔가 이 생활 속에 갑자기 처가의 어른이 와서 이렇게 계신다는 게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렇죠. 불편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나서 이 큰 거를 보게 되니까 오히려 이 봐주시면서의 이 스트레스와 힘듦 이런 게 훨씬 크다라는 거를 사실 제가 느끼는 불편함은 정말 일시적인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분이었던 거고 그 사이에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장모님도 되게 몸이 더 안 좋으시고 얼굴을 봐도 안색이 이제 예전 같지 않고 확 늙으시잖아요. 죄송스러움이 또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은 결혼해서 더 느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남성 응답자 1위가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둥이 아빠님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더 컸죠. 혹시 생각해보면 결혼한 다음에는 각자의 부모님의 근데 뭐 기본적인 건 당연히 잘하자. 평소에 연락을 자주 드리고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여행을 같이 간다던가 양가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간다던가 아니면 뭐 따로 보내드린다던가 함께 한다던가 뭐 그 외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하되 그 외적인 그러니까 부모님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는 하지만 너무 우리 생활 속에 이 부모님이 개입이 돼서 그로 인해서 너무 신경 쓰게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똑같았던 거죠. 결혼 전에는. 근데 이게 간섭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더 개입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 상황 이런데 뭐
우리 샤랄라 다산의 여왕님도 이거 1위로 뽑으셨잖아요. 네. 간섭하지 않는 거. 그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무관심이 가장 감사한 거죠. 사실 너네 부부끼리 너네가 사랑해서 사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건 제일 땡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아까 이제 둥이 아빠가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봐주시는 게 남들보다 훨씬 믿음이 가고 그러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안 맡기기 위해서 되게 최선을 몸을 막 진짜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럼 이제 맡겼을 때 제가 또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저를 봤을 때 또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많이 부딪히고 막 했기 때문에 안 맡기기 위해서 되게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맡기거든요.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보다 선생님한테 밤 늦게까지 도우미 선생님한테 맡기는 것보다 훨씬 믿음이 가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무관심까지는 아니지만 간섭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게 무관심이랑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애들이 커가면서 결국에 보면은 그 부모님들의 개입을 최소화해야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인생도 중요하고 아까 우리 시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의 뭐 건강이나 취미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보면은 어쨌든 인생은 각자의 인생이 다 있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너무 서로가 얽혀가지고 복잡해지는 문제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그로 인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상황이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다산의 여왕님은 맞벌이 부부에다가 아이가 셋이 특히나 이제 셋째가 태어나면 매우 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건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커가고 그러면서 이제 셋째를 키우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첫째 둘째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정도까지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보살핌이 적극적인 보살핌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낼 수 있게 될 테니까. 저 처음에는 그 관심이 제가 처음에는 나한테 무관심 해주는 게 우리 가정에 무관심 해주는 게 가장 최고다 나는 그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이 쏟아지는 애를 낳고 나서 쏟아지는 그 관심과 부모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손길이 저는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원했던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제가 스트레스가 좀 심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어머님 이제 시댁이랑 같이 이제 얼굴을 보고 또 같이 한동안 살기도 했었고 그 과정을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많이 싸웠고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저는 부모님들이랑도 진짜 많이 싸웠고 막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싫어하는 부분을 아니까 무관심이 아니고 이제 적당한 관심의 선을 이렇게 적응이 된 거죠. 서로에게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 선을 서로 아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제가 애들을 볼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제가 이제 보려고 하고 부모님들도 뭐 저희 집에 방문을 한다던가 뭐 애들한테 뭘 해주신다던가 저희 부부한테 뭔가 관심을 이제 보이실 때는 적당한 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너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또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서 그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생각해 보면 각자 다르게 살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자신의 부모님 또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 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알던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이 아는 내가 그 시간 동안 많이 다른 거고 그리고 성장하면 성인이 돼서 특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저희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고 생활 환경이나 어떤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도 다른 인생을 사시니까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서로를 모르니까 초반에는 진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는 당연히 뭐 좋게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되게 부담이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또한 지금 마찬가지로 장모님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지내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맞춰가는 관계에 스트레스를 아마 장모님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요 정도까지만 한다 괜히 오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딱 하자라고 정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알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이제 맞벌이 하고 또 임신 중이라 되게 예민한 걸 아시니까 저한테 연락을 거의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어머님이 생신인데 지난주에 이제 도련님하고 같이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주말에. 근데 저희한테는 연락을 안 하신 거죠. 주말에도 푹 쉬라고 이제 날도 더운데 나오지 말라고. 보기 싫으셨던 건 아니고요. 근데 필요해요.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집에서 애들이 해주는 얘기를 엄마 할머니가 생일 파티 했대 주말에 이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말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나한테 그냥 터치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완전히 이게 가족이거든요. 이게 맞춰가는 관계인 거죠. 네. 계속 평생을 계속 새로운 변이 나타나는 거죠. 네. 우리 장모님에게 이런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네.
그럼 사위가 이랬나 성격이?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 나를 얼마나 탓탓한가요? 나도 나. 그러니까 뭘 이렇게 딱 바란다는 것보다는 자꾸 그냥 계속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면서 바라는 것보다 그냥 맞춰가는 거 어떻게 계속 그러면서 뭔가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고 또 이제 말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각자 이제 부모님들을 각자 이제 남편이면 남편 시댁 부모님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서로 잘 알잖아요. 그거를 중간에 좀 조율을 잘 해서 그리고 서로의 스타일을 또 배우자들끼리 아니까 어머니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도 엄마 아빠 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서도 이제 서로 부모님 조율하고 서로 또 배우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게 공은 정말 중요한 배우자한테 돌리면 됩니다. 네. 본인의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어떤 게 뭐 부모님의 집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것 같다. 샀는데 이거를 제가 그거 좀 알아보고 이거 필요하신 것 같아서 샀어요가 아니라 아니 보니까 그 집에 뭐 이거 필요한 것 같다고 와이프가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어 아니 뭐 남편이 얘기를 하던데 그거 사드리라고 얼른 그래가지고 샀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공을 돌리면 평소에 뭐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뭐 우리를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뭐랄까 감사함을 서로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이런 것도 노하우예요. 진짜. 맞아요. 이런 노하우는 사실 그건 사실 총각 처녀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결혼해서도 안 생기려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게 또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있고. 이번에 참 설문조사 중에 근데 네. 그런 바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결혼 후 부부싸움 할 때 배우자 가족이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모르는 척 해주면 좋겠다가 남녀 모두 1등이었거든 압도적으로. 당연하죠. 그건 다 그냥 부부일이니까. 부부의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괜히 두둔했다가 더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런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왜 내 편 안 들어오지? 이렇게 섭섭해하는 근데 경우도 괜히 있더라고요. 또 섣부르게 두둔했다가 나중에 내 남편 그런 사람 아닌데 엄마 왜 그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이런 경우도 근데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각자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걸로. 그 어찌 보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느끼는 건데 요새는 고부간의 갈등이 오히려 많이 사라졌고 그죠? 이게 워낙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장모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라는 걸 아니까 장모님 오히려 뭐랄까 시어머니들도 요새는 사실 며느리를 건드리지 않는 집이 많거든요. 저희 집만 해도 사실 거의 터치를 안 하시는 편이고 근데 오히려 이제 뭐 장서 갈등이라고 하죠. 이제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있다고 왜냐면 애 하는데 낳고 나서 처가 그 근처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예전에 비해서 사실 옛날에는 뭐 아들을 많이 낳는 이유가 아들을 낳아야지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해 약간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 보육에 대한 부분이 네. 커지다 보니까 특히 처가 쪽에 많이 이제 그렇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친정 요즘에는 장가를 보낸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들 된 입장에서 약간 좀 미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무슨 삼성인가 어디 CF에서 뭐 우리 남편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불쌍해가지고. 오바시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럴 뭐 수도 있죠. 본인도 아들한테 뭘 아무것도 이제 바라질 못하고 며느리한테는 더 못하고 이제 연락도 못하고 그런데 아들이 이제 집에서 저런 대우를 받을 걸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슬프대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히려 아들을 가진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연락을 잘 못해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뭐 눈치 연락을 하게 되면 혹시 며느리가 괜히 자기 생활에 간섭한다고 또 생각할까봐, 혹은 뭐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걸 이제 또 남편한테 이제 긁을까봐, 자기 아들한테 긁을까봐 이제 그걸 걱정하면서 오히려 연락을 못하는 것 같고. 생각해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육 부분에 있어서 그 처가 쪽에 어쨌든 부모님이 봐주시니까 한편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오래간 뻘쭘한 상황일 때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멀리 사셔서. 근데 뭐 근처에 사셨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를 주 양육자가 만약 이제 아내라면 와이프가 이제 여자가 주 양육자라면 당연히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게 편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이 시댁 남편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 약간 좀 까리한 그런 입장이 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나한테 연락 안 하면 남편이랑 연락하는 거는 상관없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상관이 없고 없지만 뭔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로 요즘 제가 남편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결국엔 그쵸 남편으로서 결혼한 다음에도 처가 쪽에 자연스럽게 더 연락을 자주 하게 되고 훨씬 자주 보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아들은 부모님과는 며느리의 아무래도 남편이니까요 요즘에는. 특히나 애가 생기고 나면 더더군다나 부모님과 남자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뭐라고 할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가까워지고 싶더라도 약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근데 저희는 안 봐주셔서 그런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봐주시면 사실 상관이 없죠. 양가가 비슷하죠. 네. 마찬가지로. 저희 집은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연락을 잘 안 해요. 거기는 예, 저는 자주 연락하는 저는 편이라. 제가 해요. 신랑이 아까도 너무 안 아주 해서. 저는 뭐 파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하는 게요? 네,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고우셔가지고. 저는 뭐 듣지 저희 못해요.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라도 자주 하는 게 매일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좀 소식을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어머님 성향이라던가 아버님 성향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확실히 남성적인 성향이 있네요. 원래 약간 남자들이 저는 하는 그래서 거 밖에 나가면 제가 아버님 팔짱 끼고 다니고 어머님 팔짱 끼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되게 싫어하시겠네요. 식당 가서 아씨 왜 식당 이렇게 가서 막 이제 그러는 거를 좋아하는데 저희 신랑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딸인 줄 알고 남편은 그냥 사위인 줄 아는 근데 경우가 거의 대부분. 원래 아들이 엄마 팔짱 끼고 아빠 팔짱 잘 안 껴요. 예. 그니까요. 원래 뭐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입니다. 무뚝뚝한 건 기본적인 아들이요? 아들은 아무의 팔짱도 끼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 팔짱 안 저희 끼죠. 친오빠는 뭐 그렇죠. 와이프 팔짱 안 끼겠죠. 글쎄 그것도 아닌 것 와이프가 끼는 거. 잘못했을 때. 둘 다 서로 아, 그런 건 아닌 잘못했을 그런 때. 것 같은데. 뭐 술 마셨을 때?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본인도 미안해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집에 부모님. 그러니까 그게 남자들도 마음은 다 있죠. 그러니까 부모 어쨌든 페루나가 아닌 이상은 내 부모에 대한 사랑과 내 부모의 공경과 있죠. 근데 엄청나죠 남자들. 근데 그 살갑게 네. 하는 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을 못 하고 그게 어떻게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 본인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좋아 아니 엄마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희 남편 그런 거 정말 잘하는데. 근데 진짜 너무 이빠르게만 하는 건 좀 예, 진짜. 너무 잘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적당히 뭐든. 그럼 만약에 다산의 여왕님이 애들을 지금 시어머니께서 봐주시잖아요. 만약에 시어머니께서 안 봐주시고 친정 맞아. 부모님이 봐주신다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은 시부모님이 더 편해요. 아니, 그거는 왜냐면 이때까지 이제 네, 사랑도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면서 같이 오래 있었으니까 네. 친정 부모님보다 더 같이 있었던 시간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리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고 그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한때 듣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처럼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지금에 와서 부모님의 성향 이런 걸 자꾸 보게 돼서 그런데 그 상황에 내가 좀 그렇게 지냈으면 편하게 지냈을 거예요. 아니, 저희 남편도 저랑 지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부모님이 아닌 남편의 부모님한테 아이들을 맡기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미안해하는 것보다 본인이 부모님한테 미안해하는 게 진짜 되게 클 거예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그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친정 부모님한테 우리 애들을 맡긴다? 그럼 저는 지금보다 더 몇 배로 마음이 되게 불편하겠죠. 더 잘해드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저도 신랑 몰래 시부모님을 더 챙기려고 하고 더 뭘 해드리려고 하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애들을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근데 또 다행히도 신랑은 또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또 그렇게 해주고 있어서 큰 돈을 들이나요? 돈을 신랑이? 이제 드린다기보다는 이제 뭐 부모님이 집을 가게를 하시니까 사드렸다던가. 뭐 가가지고 뭐 가게를 대신 봐준다던가 아니면 용돈은 뭐 조금씩 뭐 드린다던가 이제 그 정도는 하거든요. 서로 이제 근데 그런. 몰래 막 용돈 많이 들어가면 되게 배신감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차피 가계부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남자는 비자금 있을 텐데. 뭐 어쨌든요. 예. 하여튼 근데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는 건 어쨌든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저기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동생의 아이들을 어머니께서 봐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뭐 사위나 뭐 이렇게 어때요? 보면 사이가 오면은 저희 엄마가 되게 신경 쓰세요. 불편하고. 그럴 수밖에 불편하고 왜냐면 요즘 날이 되게 덥잖아요. 근데 옷 같은 것도 입는 것도 진짜 편하게 집안에서 아, 이거 요즘은 특히 우리는 그렇고 에어컨 평소에. 아, 예. 네, 예, 요즘은 예. 뭐. 되게 신경 쓰시고, 그러니까 평소라도 여름이 아니더라도 겨울에 오더라도 겨울에 와도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입고 오는데 사이 입고. 근데 그만큼 안 친한 거기도 해요. 네, 사실 그 그런 사이가 부분들이 막 자주 보지 이렇게 않기 뭐 막 때문에. 얘기하면서 어머님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 무뚝한 스타일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없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장모님이 사위를 보는 시각과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는 게 분명히 또 다른 것 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 예.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이 뭔가 며느리가 불편하다는 걸 본인도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였으니 그걸 약간 느끼기 때문에 특히 요즘 부모님들은 눈치가 빠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못하는 거지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위한테 뭔가 늘 옛날에 뭐 김서방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백년 손님이라고 손님이라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늘 좀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라고 해도
뭔가 스스로가 선을 딱 그어놓고 예, 일정으로 딱 그게 있는 것 그게 같아요. 있어서 또 만약에 뭐 저녁 때 식사를 한다던가 하면은 저희 엄마가 요리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못 좀, 하시죠. 예, 그렇죠? 많이 하는 스타일이시기도 하거든요. 예. 손님이 오면은. 손은 크시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일단 본인 입맛에 분명히 안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해산물 같은 걸 좋아하는데 제부 같은 경우는 고기 같은 걸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산물을 같이 먹는 스타일인데 제가 억지로 먹는 거잖아요. 자기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또 장모님도 계시고 한데 되게 맛있게 먹어야지 된다라는 생각도 약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방에 가서 동생한테 소화제 좀 달라고 소화제 먹고 밥 다 먹었으니까 과일 먹어야지.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못 먹겠어요. 그냥 서로 안 친하네요. 사실 보면 사위도 어느 정도 친해지면 그 정도 사였으면 아이고 장모님 오늘은 제가 성격이 안 맞는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유두리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예. 보니까 별로 그저 좀 예. 내외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아는 지인이 결혼을 한 지 지금 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옆집 언니인가요? 아니요. 6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결혼한 그 첫 해에 그 자기 이제 어머님이랑 자기 엄마랑 사위가 이제 만난 게 끝이고 그 뒤로는 같이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지인이 저한테 되게 막 고민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불편해한다고. 아, 그래요? 근데 사위가 자기 남편이 엄마를 만나는 게 되게 불편하대요. 하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지를 않고 자기 집에 엄마가 놀러 올 때는 신랑이 없을 때. 그리고 처가에도 혼자 가는 거죠. 친정에 혼자. 이번에 서로 이제 간섭하지 그렇죠. 않는 걸 네. 바라는 그 남자. 근데 그러면 사실상 가족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네. 네, 명절 그렇게 나는 이 여자랑 결혼을 한 거지 이 여자의 평생 보고 가족과 싶은 결혼한 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남편분은 그런데 그분의 그 제 지인의 남편분은 그런데 그 남편분의 집안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며느리를 자꾸 부르는. 그런 집안에서 큰 사람들은 안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게 싫었나 보죠. 그렇더라고요. 자라오면서.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너무 심하게 먹으면 그러니까. 살아. 그래서 거부감이 좀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살갑게 하는 성격이 못 되는데 그거를 불편하실까봐 그런 건지 뭐 저로서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제 그 지인분은 자기네 시댁의 행사며 뭐며 다 따라다녀야 되는데 부모님 따라서 이제 자기 남편은 자기 집에 행사도 그건 한 번도 안 불공평하고 가고 사실 그거는 그런 결혼 생활을 부분들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돈을 한쪽에는. 얻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네. 아주 많이 해주신 거 아닐까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불만이 많은데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은데 아예 그래서는 남편이 왜 결혼했을까요? 남편도 그렇고 친정에서도 그냥 서로에게 무관심을 하고 있는 게 나중에는 이제 솔직히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냥 두고 경제적인 간다고. 지원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죠. 네. 사실 일정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특히 결혼 초기에 혹은 중기 그러니까 뭐 결혼 그러니까 크게 준비하는 과정이나 혹은 아이를 가지거나 뭐 아이를 키우거나 했을 때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고 하니까 그럴 때 경제적인 지원은 사실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게 평생에 있어서 봤을 때 보면 절대적이진 않죠. 절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건강이나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돈만 있으면 뭐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진짜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면 너무 제약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신경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뭐 오히려 그쵸? 이제 병원비나 이런 거를 또 이제 부담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복합적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맞아요. 어디서 만났는데 얘기 나오는 게 뭐 부모님 이런 사례를 떠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게 다 결합이 되는 거죠. 나의 심적인 부분, 비용, 어떤 그 지출이나 이런 거에도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이번 딱 저희가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지만 결혼 전과 후는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네요. 해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거는 아주 여기 180도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에 더 이게 많은 바로 걸 생각을 하게 된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를 딱 그러니까 우리 시리님은 어쨌든 경제적인 지원 사실이고요. 이거는 결혼 전에 가장 결혼 필요한 전이니까. 부분이고 한 다음에는 애는 좀 안 봐도 엄마가 신경이 애를 되고, 가졌으면 할걸요? 그 다음에 점점 제발 사람이 아프시지 좀 어떠겠어요? 마세요. 지금 신경 애들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 아버지까지 아파 이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재미없게 사시는 모습은 좀 재미있게 좀 사세요 좀 진짜. 아유 근데 좀 여기서 뭐라 좀 슬픈 하시고. 게 이게 곧 나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곧 미래는 아니죠. 곧 미래는 아니죠. 뭐. 곧 나의 미래. 여기는 곧 미래일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부모한테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 자체가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약간 좀 이렇게 다중인격처럼 어느 날은 부모님들 얼굴 봤을 때 막 그렇게 막 주름이 깊어진 걸 보면은 아이고 이 자식들 잘못 나오고 진짜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하고 애들 맡기지 않도록 뭐 최대한 뭐 학원도 뺑뺑이 돌리고 해야지 하고서 막 학원 등록하고 막 하다가 그 다음날에 또 애들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 보면은 아이고 그래도 할머니가 봐주실 때가 좋지 막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막 저도 그러는 거예요. 약간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아이가 거예요. 있고 없고의 저희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아이가 없을 때는 사실 그냥 온전히 둘의 생활과 부모님의 기본적인 걸 챙겨드리면 되는데 아이가 생긴 다음에 양쪽을 다 봐야 되잖아요. 네. 나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요? 아직 좀 더 커야 되죠. 우리 옆 직원이도 철 좀 더 들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 뭐 철이 좀 덜 들어서.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어르신들의 근데 얘기대로 저희 3명 그래도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좀 어른이 된 편이고요. 우리 시리님 아직까지 돈이 가장 중요해요. 사춘기예요, 사춘기. 아주 그러니까 아직 질풍노도예요, 질풍노도.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제가 애들이 이렇게 아이가 셋이 자라서 저도 이제 언젠가 친정 엄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애들한테 내가 애들한테 뭘 해줄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애들을 우리 시어머니가 봐주시는 것처럼 애들을 다 봐줄 수가 있나? 손주들을. 저는 봐줄 거예요. 저는 못 봐준다. 근데 그 역할의 차이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전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집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세대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미래를 봤을 때 보면 경제적으로도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우리를 부양해준 것처럼 해주긴 쉽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우리 더 좋을 스스로도.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결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물론 부모님들한테 그렇죠. 도움을 받고 애한테는 또 안 해줘도 되고 이런 아주 미래를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우리 옆 집안이. 근데 결혼을 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거 모르죠. 모르죠. 앞으로 비혼이 워낙 지금 많아지기 때문에 애들이 컸을 때는 10년, 20년 네. 뭐 굳이 결혼을 안 할 수도 모르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거를 봐줄 건가? 그건 우리가 다음 주제로 결혼한 얘기를 다음에도 하도록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런 얘기를 신랑이랑 했을 때 제가 신랑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열심히 벌어서. 나는 애들은 못 봐줄 근데 수 글쎄요. 그렇게 경제적인 해서 지원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시집 장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제 돈은 많고 이제 간섭은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국엔 돈을 많이 버는 경우 결론이네요. 기승전통이고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그러고 체력을 시리님이 열심히 정답이었네요. 경제적인 그리고 지원. 체력을 열심히 비축해가지고 혹시나 애를 낳으면 애를 이제 키워주고 저는 아, 부담이 그렇죠. 되지 않게 돈으로서 해서. 만들 수 있는 체력을 해가지고. 그럼요. 또 그때 되면은 이런 가사 도우미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일 로봇인가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아요. 애도 로봇이 봐줄라나? 로봇의 감성을 입히는 게 쉽진 않겠지만 우리 시리님도 있잖아요. 사람이지만 로봇 감성을 지니시는 애가 분이시니까요. 울면은 뚝 울지마 우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있으니까요. 반대로 로봇 감성을 지닌 인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해보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도대체 왜 우는 거지 지금? 네가 지금 울 이유가 없는데? 기저귀도 갈아줬고 가발도 없는데 울 이유가 없어. 오늘 마무리가 좋네요. 네. 기계로 끝났네요. 이런 거죠. 음.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그래도 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결론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혼 전에 우리 미혼 남녀분들이나 연함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네. 여성 중심 사회니까 미혼 연함이나 어떤 결혼한 이제 연함들이나 생각해볼 결혼하고 때 나서 아이를 낳은 연함들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오늘 뭐 서로의 이제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가장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사실 바라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바라는 거니까. 그냥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꼭 바랄 수 해달라는 있는 건 아니고 바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우리가 또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또 그거를 해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기대를 조금 낮추고 네. 또 내가 조금 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다 보면 또 조금 더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가족이 네. 되지 않을까.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름에 덥다 보면은 조금 더 짜증나는 일도 많고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마음을 좀 쫀쫀해진 마음을 좀 풀어 헤치고 여유로운 표현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쫀득이가 생각나요.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너무 또 우리 가족들끼리만 놀지 말고 또 서로 시댁이나 또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도 한 번씩 연락드리고 얼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오늘도 전투가